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1920년대 후반 불어닥친 대공황과 그 전후로 확산된 전체주의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 국가는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는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마자 동맹국에서 연합국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승전국이 되었지만 그래서인지 다른 연합국과 달리 이익이 크지 않았고 오히려 전쟁에 상처가 아물지 않으면서 경제적, 사회적인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사회 혼란을 틈타 권력을 장악하는 이가 바로 무솔리니였습니다. 그는 파시스트당이라는 정당 조직을 만들고 1922년 로마 진군을 통해 정권을 장악하였습니다. 그는 국가 제일주의를 내세우고 단결을 강조하였는데 시민의 자유를 제한을 하면서 파시스트 일당 독재 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렇게 국가와 특정 집단을 강조하며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극단적인 사상을 전체주의라고 합니다. 1920년대 후반에는 세계 역사상 전례가 없었던 이른바 세계 경제 대공황이 터지게 되는데요. 그렇다면은 어떤 상황에서 세계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경제가 호황을 맞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투자와 소비가 확대가 되었고 기업에서도 이에 맞추어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물품을 과잉 생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1922년 어느 순간 소비가 줄어들면서 재고가 쌓임에 따라 해당 기업과 투자한 은행이 파산하였고 주가는 폭락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대공황이라고 하는데 이로 인해 국제무역이 급감하고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큰 경제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시 세계 국가들은 이러한 대공황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먼저 미국의 경우에는 당시 루스벨트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하는 이른바 뉴딜 정책을 실시합니다. 당시 경제학자 케인즈의 이론을 바탕으로 기존 시장 경제에 맡겼던 자유방임주의를 포기하고 국가 또는 정부가 시장 경제에 적극 개입하는 수정자본주의를 지향하게 됩니다. 뉴딜 정책 중 대표적인 것이 대규모 토목 사업을 펼쳐 일자리를 창출한 테네시강 댐 개발공사, 농업 보조금 정책, 그리고 노동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와그너법 제정 등이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뉴딜 정책이 성과를 보이면서 미국은 대공황의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와 같은 식민지가 많은 국가들은 본국과 그들이 가진 식민지를 연결하여 이른바 경제장벽을 건설하는 블록 경제를 추진하면서 대공황의 위기를 극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외의 국가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선 제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 독일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함에 따라 독일 민중의 자존감은 하락하였고 베르사유 조약으로 인한 배상금도 갚아야 하는 문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1929년 앞서 언급한 대공황이 독일에까지 영향을 주면서 독일 경제는 말 그대로 파탄이 났는데요. 영국과 프랑스와는 달리 베르사유 조약으로 식민지까지 반납했던 독일이기에 독일의 상황은 더 암울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히틀러였습니다. 그는 극단적 민족주의와 인종주의를 바탕으로 자신의 정당인 나치당의 지지도를 끌어올렸고 결국 선거를 통해 총통의 자리에 오르며 집권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독일 대중을 선동하며 위대한 게르만인을 강조하며 독일의 팽창을 주장하고 유대인을 사회의 악으로 규정하여 탄압하면서 민심을 결집시켜 나갔습니다. 또한 비밀경찰 게슈타포와 친위대 SS를 통해 국민의 사생활을 통제하면서 나치당 일당 독재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독일의 팽창을 위해 베르사유 조약의 무효를 선언하며 재무장을 선포하고 곧 군수 물자 생산에 주력하며 다시 한번 세계를 전쟁에 빠뜨리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볼 국가는 일본인데요.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엄청난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었지만 대공황의 여파로 경제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를 타개하고자 나오는 것이 바로 군국주의입니다. 즉 군대를 바탕으로 침략전쟁을 통해 위기를 벗어나고자 했던 것이죠. 그 시작이 되었던 것이 바로 1931년 만주를 침략한 만주사변이었습니다. 이듬해 만주국이라는 괴뢰국까지 세웠죠. 이들의 야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37년 중국 본토 침략을
본격화하는 중일전쟁을 일으켰고 이 과정에서 당시 중화민국 수도인 난징까지 함락시켰으며 이후 난징 내에 있는 많은 민간인을 학살하는 난징 대학살을 자행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대공황과 그 전후에 있었던 전체주의의 확산 과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해당 내용 잘 정리하고 우리는 학교 수업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